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트맨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민재입니다.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는요, 종목 상담 먼저 시작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종목의 진품을 가려보는 저희가 종목의 적정 가격까지 매겨보는 시간으로 2시간, 그리고 9시부터 10시까지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2부에서는요, 종목 상담 먼저 시작이 되니까요. 아직 종목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용하셔가지고 연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계속해서 종목 접수 받고 있고요. 문자는 샵 4989번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하체기, 샘플러스 여승재, 샘플러스 정재훈, 오늘 함께하는 전문위원의 이름 검색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전문위원 개인 톡방에 입장하시면 무료로 종목 신청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모르신다면 빠르게 찾아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배트맨 2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종목명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분 먼저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손실이 크세요. 네. 8만 원에 37% 맞으시고요. 네, 작년 9월에 사서 계속 물타기해서 이렇게 비중이 많은 거예요. 네, 일단은 너무 매수가 회복이 간절하실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일단 세 분의 의견 먼저 함께 살펴볼게요. 네. 네, 하나, 둘, 셋 하면 팻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일단은 안 좋은 의견이 두 개나 나왔는데요. 여승재 위원 먼저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안 좋아요 의견 드린 거는요, 네. 불필요한 자리에서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비중을 늘리셔서 그랬어요. 이거요, 작년서부터 계속 3번 물타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면 안 되는데 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안 좋아요 의견을 드린 거예요. 네. 처음에 매수하신 비중이 몇 프로셨어요? 처음에는 한 10%도 안 됐어요. 9만 얼마에 샀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9만 원 가격 부분에서 적은 비중으로 매수하셨다가 네. 점차 이제 그 비중을 늘리면서 이제 8만 원 가격이 되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그 주된 사업 내용은 아시죠? 네. 셀트리온 그룹 계열사의 그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을 유통, 판매,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계열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바이오 시밀러 시장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네. 전체 제약 시장에서 바이오 시밀러 침투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드리는 부분인데, 이제 다만 매수하신 가격 부분에서 관리가 좀 소홀하셨어요. 네. 그게 9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으면 충분히 매수할 수는 있는 가격 구간이었어요. 작년에.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요 가격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맞죠? 네. 작년 9월 달. 예. 네. 여기서 충분히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가격 구간이었고, 또 반등이 기대되는 뉴스들도 있었고, 충분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가격 구간이면은 틀림없이 맞는데, 진입하시고 난 이후에 대응이 안 되신 거죠. 제 처음 해서 그래요.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초보예요. 이거를 가격이 상승을 하면 어디에서 저항을 받을 것이며, 그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고, 수급도 체크해야 되고, 계속 관리를 신경 써서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게 체크하시기가 굉장히 뭘 봐야 될지를 잘 모르세요, 네. 사실. 그렇죠? 예, 몰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대응이 안 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추가 매수까지 하셨기 때문에 제가 나빠요 의견을 드린 건데 네. 작년 7월 말서부터 해가지고 9월 달까지 아주 짧은 단기적인 한 달, 2달 가까운 상승 추세, 단기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이 21선의 이중 바닥이 만들어지는 듯 했거든요. 근데 이 추세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9만 원이 이탈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아, 9만 원이. 그러니까 매수를 하시는 거는 뭐 당연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 구간이지만 9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서는 물타기해서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아, 거기다 대고 물타기를 하셨으니 비중만 늘어나고 손실만 커진 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은 네. 지금 이 9만 원 가격이 저항으로 바뀌어 있어요. 네. 9만 원 가격이 저항으로 바뀌어 있고 8만 5천 원서부터 9만 원 가격이 저항이에요. 저항이고 네. 지금은 횡보 박스권 구간입니다. 이렇게. 그 매수하신 지금 이제 매수 평단이 8만 원이 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시장 영향도 그렇고 제약 바이오 쪽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죠? 안 좋은 상황이지만 실적 관련해서는 앞으로 점차 좀 좋은 실적을 시장에 보여줄 가능성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아, 하락은 이제 앞으로는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다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 아시죠?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 계열사다 보니까는 그 안에 내부 거래라든지 또 뭐 밀어주기라든지 아무튼 꼬투리 잡으려면은 또 잡힐 수 있는 건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코롱도 인보사 그것 예, 때문에 예.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그런 변수에 의해서 6만 7천 원이나 6만 5천 원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일단 비중을 줄이실 수밖에 없어요. 어머. 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런 변수가 꼭 나옵니다가 아니고 그런 변수가 그렇죠. 발생되면서 네. 주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 꼭 네.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그냥 가지고 아니, 계시면 안 그런 됩니다. 변수가 없으면 일단은 홀딩이죠. 매수가 근처는 와요? 일단은 홀딩이고요. 네. 매수가 부분까지는 반등 줄 여지는 있어요. 다만 아. 1분기 실적은 끝났죠. 네. 2분기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아.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그렇게 크게 네. 움직이지는 않겠지만은 2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 되면은 다시 8만 원, 7만 5천 원 위로 8만 원 가격 부분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예, 그 가격 구간에서는 비중 조금 더 줄이셔야 돼요. 네, 당연히 줄이죠. 예. 그 2분기 실적 발표 7월 달에 하죠. 그 7월 이후로 하죠. 네네. 예, 얼마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어머니. 네네. 금방 가요, 또. 네. 예, 그래서 아, 그 기다려야- 구간까지는 일단 제가 제시해드리는 이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 6만 네. 5천 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지만 좀 확인하시고요. 네. 2분기 실적 시즌 다가올수록 주가의 반응은 조금씩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해서 네, 7만 5천 원 위로 8만 원 가격 혹은 그 위로 8만 원 5천 원, 9만 원 가격은 저항이니까 그 가격 구간에서는 일부라도 차익을 챙기시든지 매도 쪽으로 좀 보시고 다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릴게요. 아, 네. 지금 67,300원은 더 이상 내리지는 않겠어요? 좀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봐요.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네. 투자하세요. 네. 네. 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전화 상담으로 시청자분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TK 케미칼 보유하고 계시고요. 예, 예. 2,830원에 30% 맞으신가요? 예, 예. 네, 그래도 오늘장의 매수가로 바짝 좀 다가오기는 했습니다. 세 분의 의견 먼저 좀 살피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팻말 들어주세요. TK 케미칼에 대한 세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두 분께서 일단 좋아요 의견을 주셨고요. 이 종목은 하채기 위원께서 추천을 해드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하채기 위원을 바로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TK 케미칼을 어떻게 해서 매수를 하시게 되셨어요? 그 1월 달인가 2월 달 매수요, 그러면. 아, 1월 달에.
어머, 그 중간에 그 3,515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때 그 단기적으로 대응을 안 하셨나 봐요. 여행 중이었어요. 예? 여행 중이어서. 아, 갔다 여행 오니까. 중이셔가지고. 예, 예. 아, 안 그랬으면 이게 정리를 하셨을 텐데. 아. 그랬을 것 같은데. 아, 이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공매도 물량이 조금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좀 주가가 좀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지금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그 청원도 하고 그러잖아요. 공매도 좀 없애달라고. 그래야지만 예.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매매하는데 좀 수월할 것 같던데 정말로 이 공매도 때문에 좀 종목들이 좀 빨리 갈 수 있는데 가지 못하는 그런 경향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TK 케미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 일단은 뭐 화학주로서 뭐 PT 만드는 회사이고, 그 다음에 또 우방 ICL이라든가 남선 알루미늄 등 이렇게 자회사하고 또 회사하고 또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그 우리가 그 회사의 그 관련 종목 보면은 남선 알루미늄, 뭐 대한해우, 뭐 우방건설이 있는데, 일단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인 테마주로서의 그 이낙연 총리하고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또 이렇게 파급력이 만약에 이낙연 총리의 그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거나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 하면은 뭐 남선 알륨뿐만 아니라 TK 케미칼까지 확장이 돼서 그런 정치적인 테마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한 2,400억 정도 나와요. 근데 매출액은 7,89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보면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는 거고, ROE 같은 경우도 11.04%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저평가 보면은 PBR 같은 경우는 1 이하인 0.93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평가가 좀 되어 있는데 공매도 물량 때문에 좀 쉽게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 뒤로 이제 수급을 좀 내가 보면은 그전에는 수급이 좀 좋았는데 그 공매도 물량에 의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기관 쪽에서의 좀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 수급에서 좀 늘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급을 이제 개인들이 좀 받아주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지금 시장이 여기에서만 이제 한번 공매도 물량이 나오고 나서 한번 흔들렸을 뿐이지 시장이 흔들릴 때도 크게 지금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 워낙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바닥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간 싸움이에요, 어머니. 시간 싸움에서 내가 이기느냐 아니면은 내가 지느냐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해 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어머니께서 단기적으로 내가 좀 대응을 해야겠다 해서 손절 뭐 이렇게 잡아야겠다 말씀하시면은 여기 2,420원 있죠? 여기 손절 라인을 잡고 좀 보유를 하시고 조금 단기적으로는 한 3,6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길게 좀 장기적으로 좀 가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매도 시기 놓치셨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서 수익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갈 거고요. 셀로메드 접수가 되어 있네요. 5408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9,370원, 비중 15% 문자 주셨고요. 세 분의 의견 살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의외로 나빠요 의견이 많네요. 정재현 위원님. 네. 셀루메드가 제약바이오 쪽 섹터예요. 이거 조금 문자인데 좀 냉정하게 좀 봐드릴게요. 자, 우선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 기가 막히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5년 연속으로다가 2013년도, 12년도 이때도 아마 적자일 거예요. 재무구조도 뭐 그다지 좋지가 않고요. 주당 자산가치 1,200원, 1,300원짜리 일단 고평가돼 있다라는 거. 근데 다만 기술적인 흐름들로 보게 된다라면 요때 3월 달에 뼈이식제 관련해서 승인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었어요.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문제는 이게 라퓨젠 이식용뼈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희망 고문을 한다라는 거?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이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17년도에 감자탕을 끓였어요. 무상 감자로다가 감자 비율 90% 징하게 끓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전환사채가 2018년도 4월달, 2018년도 4월 30일 날 전환사채 발행을 했어요. 전환가액 8,800원, 거의 100억 가까이가 되죠. 8,800원의 전환가액이 형성이 돼 있는데 아마 조절을 했겠죠. 근데 이게
감자까지 했고 이런 부분들이라 일단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잡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상용화가 임박을 했다라고 해서 실적이 좋아진다 뭐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나서 투자 마인드로 본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감자탕을 끓였던 그 이력이 있기 때문에 2017년도에 감자를 했고 한번 재료로 튀겨서 한번 했고 다시 바닥으로 돌아왔어요. 이쪽으로 다시 튀길지 밑으로 꺼질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나서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8,700원 깨면 그냥 다 매도하자라는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잠깐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만약에 이 종목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으면 대주주 지분이 꼴랑 2%가 있을까요? 다시 전략 바꾸겠습니다. 다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매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투기 아니라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셀룸에 대해서 정재훈 위원의 의견 살펴봤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요. 전화 상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시청자분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종목 바로 봐드리겠습니다. 네. 녹십자 MS를 12,000원에 15%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저예요. 네, 목표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세 분의 의견 먼저 살피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중립 의견이 그래도 다행히도 두 분이나 있는데 여승자 위원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녹십자 MS를 12,000원에 매수하시고요. 네. 그냥 놔두신 거잖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제가 나빠요 의견 드렸어요. 그냥 놔두시면 안 됐고요. 네. 녹십자 MS를 12,000원에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시죠? 거기서 제가요. 네. 그냥 바닥을 다 다졌겠지 싶어서 들어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어머님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네. 예, 누구 추천받은 게 아니고, 추천받은 거 아니에요. 예, 어머님이 선택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차트를 조금 보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21선의 이중 바닥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동평균선의 뭐 이중 바닥, 쌍바닥, 그리고 뭐 삼중 바닥, 그리고 뭐 쌍봉, 그리고 헤드앤숄더 패턴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그거는 후행이잖아요. 후행. 맞아. 주가의 종가가 만들어져야 그려지는 거죠? 네. 그래서 21선의 이중바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격은 맞아요. 12,000원이. 어머니가 네. 보시긴 잘 보셨어요. 네. 보시긴 잘 보셨는데 네. 12,000원을 딛고 올라가야 이중바닥이 만들어지지 빠지면 만들어지지가 않고 하락 N자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수하셔서 12,000원에서 종가 기준으로 11,500원 이렇게 밑으로 밀리면 네. 매도를 하셨어야죠. 근데 그때 제가 그걸 사놓고 이틀 사놓고 네. 그 동창들하고 어디 멀리를 여행을 갔어요. 그러니까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그게 푹 빠졌어. 그러니까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가격을 봤더니 얘가 12,000원 밑으로 밀려 있었잖아요. 그랬어요. 그럼 빨리 올렸어요, 정리를 그걸 보고.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돌려서 올라오겠지 하고 그냥.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올라오겠지 하는 거는 처음에 접근은 기술적으로 하시고 이제 녹십자 MS가 실적은 나오는지 뭐 하는 기업인지 막 찾아보셨죠? 네. 찾아보셨는데 어때요? 좋아요, 저기 나빠요? 별로야. 별로죠? 네. 예. 작년에 지카 바이러스라든지 또 중국 기업의 공급 체결 공시도 있었고 대한 적십자의 공급 체결 공시도 계약 체결 공시도 있었지만은 정작 실적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이런 기업들 주가는 더 빠진단 말이에요. 큰일 났네. 예. 해서 손절 타이밍을 놓치셨어요. 네. 손절 타이밍을 놓치셨는데 네. 이제 9,950원이고요. 네. 지금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하실 수 있는 가격은 9,000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대신에
9,000원에서 뭐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겠지만은 반등을 준다고 해도 어머니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거든요. 네. 예, 해서 네.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냥 어떤 또 이슈, 진단 키트에 대한 공급 체결 뭐 이런 공시가 나오면서 또는 또 미국에서 무슨 미 FDA에서 희귀약품 지정 또 다른 네. 뭐 이런 이슈가 갑자기 불거지면서 상승하지 않는 이상 어머니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가기라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지금 가격에서 조금이라도 반등 주시의 비중을 줄이면서 현금을 만들어 가지고 네.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G 관련된 종목들로 교체를 하시면서 빨리 상쇄를 시키실 것인지 네. 아니면 그럴 자신이 없으면 그냥 이거를 묻어두고 가실 건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건데 저는 네. 종목 비중을 줄이면서 네. 5G 관련된 종목들로 매매하시면은 이 손실을 더 빨리 상쇄시킬 수 있다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가요, 반등이 올라오면 12,000원이 안 와도요, 네. 엉거니 비슷하게 밑에서 왔던 조밀에도 올라주면은 다 손절하려고 그래요, 그냥. 지금 반등 주게 되면 저항 가격이 얼마냐면은요. 네. 단기 저항 가격이 11,000원으로 잡혀 있어요. 11,000원이요? 네. 저기서 손절할 거예요, 그러면요. 저기 선생님 말 듣고요. 그래서 이제 반등 주게 되면 1,500원 위로 11,000원, 11,500원은 저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네. 예, 그 가격 거기- 구간에서는 꼭 대응 잘 해주세요. 예, 다 손절할래요, 선생님 말 듣고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녹시자 MS 상담 받아봤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초록뱀 접수가 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분 전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초록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1,660원 매수가시고 비중 30% 맞으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세 분의 의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만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일단은 하채기 위원께서 봐주실 건데 다행히도 하채기 위원께서는 지금 이 주식을 좋게 보고 계시거든요. 시청자분 연결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딱 그 매집 부분이 아니라 그 응집돼 있는 부분에서 갑자기 그 주가가 좀 하락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빠르게 좀 대응을 하셨더라면 좀 손실을 조금 많이 줄였을 텐데 이거 들어가신 뭐 이유가 있으셨나요? 뭐 최근에 들어가셨나요? 1,820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예, 가격에 갖고 계셨군요. 예. 네, 1,900원 되면은 하려고 안 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 내려가 버리네요. 아, 그래요. 예, 혹시 초록뱀에서 어떤 뭐 드라마 제작하고 한 거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시나요? 뭐 예, 예. 그래서 뭐. 지금 물타기를 좀 할거나 싶어요. 물타기를 하셨다고요? 아니, 하려고. 하시려고 물타기를. 예. 물타기는 조금 하시는 데는 조금 위험성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아직은 시장이 안정이 좀 안 돼 예. 있기 때문에 일단은 초록뱀 회사가 이제 드라마 제작하고 매니지먼트 연예인 소속사들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유명하게 좀 드라마가 끝났던 게 이제 아람브라 궁전을 이 초록뱀에서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 제작 회사 같은 경우는 또 다음 또 드라마가 또 인기를 끌면서 실적이 좀 나약해 좀 그야말로 대박을 한번 쳐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요 증권사에서 지금 발표하기는 올해 실적이 좀 좋게 좀 끝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좀 된다라고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익 개선에 대해서 좀 희망을 좀 갖고 조금 길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좀 제 생각인데 일단은 주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다 빠졌어요. 계속해서 바닥에서 오랫동안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이제 시장의 조금 흔들림 그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거지. 어떤 자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재무 구조에서 보시면은 자 2018년도, 17년도 뭐 단기 수익이 적자가 나다가 2019년에는 흑자로 확실히 더 돌아서고 매출액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성장하는 영업이익도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텐트폴이라는 그 작품이 좀 수출이 됐을 경우 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2019년도에 좀 실적이 좀 개선될 것으로 좀 보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 의해서 좀 종목이 좀 하락세가 좀 되고 있다라는 거. 뭐 종목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니까 괜찮다는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시장이 완전히 안정이 되었을 때 매매를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맞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물타기에서는 뭐
어떤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번 시장에 이제 그 하락이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바운드가 나올 거예요. 근데 바운드가 나왔을 때 매수가에 왔다. 그러면은 매수가에 정리를 하시고 네. 시장이 완전히 그 추세가 전환이 될 때 그때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시란 말씀 드립니다. 언제쯤 가면은 원가를 좀 갈 수 있어요? 일단은 지금 주식시장에 있어서 지금은 그 미중 간의 그런 강력한 강대 강의 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잠깐 올라왔다가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이라도 매수가 일단 걸어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올라왔다가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 예. 이게 매일매일 이게 오늘도 내일 아침에 매수가를 걸어놨는지 안 왔다고 그 다음 날도 걸어놓고 계속 걸어놓으시고. 아, 예. 네, 초록뱀에 대한 대응 전략 저희가 세워드렸습니다. 자, 추가적 궁금증은 또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갈 거고요. 전파 기지국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9151님께서 보유하신 종목인데요. 5,200원. 비중 30% 싣고 계십니다. 저희가 앞서 이슈 시간에 5G 통신 장비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세 분의 의견 먼저 살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중립 의견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정재훈 의원님. 예. 전파기지국도 통신장비 쪽 섹터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들은 좀 괜찮아요. 괜찮은데 제 중립 의견을 좀 드린 게 우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내수 쪽에 좀 포진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일단 뭐 추세가 깨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5,200원에 매수하셨던 게 일단 다만 좀 비싸게 매수하셨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중립 의견을 드린 게 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대주주로 일단 있었던 옥산전기통신이라는 이 주주가 있는데 계속 팔았어요. 4월 달부터 계속 장내 매도를 하고 있는 거 기가 막히게 고점을 안 해요. 5,188원, 5,169원 매도가 좀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대주주로 있는 뭐 등기 임원으로 좀 있네요. 부분 보니까 장석하라는 사람인데 37년생 110만 주 매도 때렸고요. 매도 때린 게 5,300원대. 이것도 기가 막히게 고점에서 때렸어요. 110만 주. 세 번째,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때렸어요. 그럼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이용을 해서 시세 차익을 낸 게 아닌가. 지금 보면 출생 연도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증여에 대한 부분들, 상고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긴 하는데, 그러한 이슈 때문에 일단 매도를 한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우선 지분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통신장비 쪽에 이슈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21선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21선 자리대가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전략, 그 자리대가 한 4,500원 정도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500원 정도가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매도를 하고 나오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치고 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마디가 더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약 한 6,200원에서 6,500원 정도 때까지 상승은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목표가는 뭐 좀 러프하게 잡으면 한 6,000원대 정도까지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보고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계속 갈 건데요. 비중 100% 담고 계시는 9590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7,630원. 이지바이오 매수를 하셨어요. 매도가 알려주세요라고 하시는데 돼지열병으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신 것 같아요. 세 분의 의견 살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준 의원님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아니 돼지열병에 관련해서 그렇게 여기 여승재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100% 몰빵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단 어차피 여승재 위원님 연결해드릴게요. 제 100% 희한하네요. 제가 꼭 상담할 때 100% 비중의 그 시청자분의 종목을 상담하게 되는데 100% 담지 마세요. 어떤 종목이 됐든지 간에.
일단 비중이 잘못됐습니다. 비중이 잘못됐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에서 언론 뉴스를 보시면 지금도 뭐 돼지 가격 올라간다, 그리고 뭐 닭고기 가격도 올라간다, 그런 뉴스들이 나오긴 하는데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돈육 시세를 보면 더 이상의 급상승은 없어요. 오히려 가격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가격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작년에 돈육 수입 업체들은 굉장히 많은 물량을 수입을 했어요. 제가 이 시간에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근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이제 되면은 수입 업체들은 얼마나 좋은 빌미가 됩니까? 돼지 가격을 올리기 위한 굉장히 좋은 빌미가 되죠.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정말 돼지고기 공급이 딸려서 올라가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선물 시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선물 가격은 더 이상 급등을 하고 있지 않더라. 그런 부분들은 언론사에서 빼먹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시중 가격이 올라간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사실은 맞죠. 가격이 올라가는 게. 근데 그 올라가는 이유가 어떤 건지는 정확히 체크를 잘 안 하고 내보내는 경향이 있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이슈가 지금 뭐에 묻혔어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에 완전히 묻혀버렸죠, 지금은. 그렇죠? 이슈에 의해서 올라가고 나면 이슈가 잠잠해지고 나면은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가격 흐름이죠. 그리고 100%를 들어가셨으면은 무조건 상승한다라고 보고 베팅을 하신 거잖아요. 무조건. 그러면 매수가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내 매수가 이하로 밀리면 그것은 더 이상 매수 가격을 잘못 선택했다라고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매수 가격을 잘못 선택을 했구나. 이 종목 탓이나 시장 탓을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라고 인정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100% 들어가셨을 경우에. 그 가격을 이탈시켰잖아요. 이탈시켰고 이슈에 의해서 올라갔던 양봉의 종가 7,330원입니다. 그리고 앞전에 저항으로 가격 구간을 저항 역할을 했었던 가격도 7,200원에서 7,300원 사이고요. 그럼 가격 이탈 시에는 어제 좀 관리를 하셨어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 한 마이너스 0.84% 7,100원에 마감을 시켜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7,200원에서 7,300원은 어떤 특별한 다시 한번 이슈가 또 이렇게 부각되지 않는 한 올라가기 저항받는 가격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7,200~300원 혹은 7,300~400원이면 손실이 많이 줄어드시는 가격 구간이죠. 꼭 비중 조절하셔야 돼요. 비중 조절하셔야 마음 편히 또 가지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지바이오는 오늘 시초가 이탈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7,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위로 가격 상승 시에 7,200원, 300원, 400원, 500원 가격 구간에서는 매도 잘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지바이오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제이스택 4918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1,800원, 비중은 20%입니다.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중립 의견 많으시네요. 하채기 위원님. 예. 제이스택 같은 경우는 과거에 AST 재택이라고 해서 상호명이 좀 바뀌었는데, 과거에 한번 크게 급등을 했던 상승세가 나왔던 그런 종목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데, 최근에 반도체 장비 관련해가지고 종목이 좀 올라왔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월봉에서 한번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요, AST 재택일 때 보시면은 2015년도 2,300원짜리가 28,000원까지 왔고 10배가 지금 넘게 좀 수익을 내고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잠깐 이 하락한 부분이 있죠. 월봉에서 급격하게 지금 하락했던 이게 지금 리바운드가 나온 부분인데, 리바운드 나온 부분에서 지금 25일선을 좀 맞고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에 올라간 것을 소화를 하는 구간인데, 일단은 가격 조정에서는 이게 끝났어요. 소화가 끝났는데, 일단은 이제는 기간 조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가격 조정은 끝났으나 기간 조정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재무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2018년도에 17년도보다 2017년도에는 16년도 급격하게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다가 또 반면에 또 2018년도는 반대로 또 급격하게 또 감소를 하는 성장이 역성장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뭐 재무구조 이런 것들 안정적이고 좀 배당금을 좀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좋은 흐름이지만은 일단은 주가가 그 기본적 분석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조정은 끝났으나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지금 손실을 좀 보고 있는데요. 요 단기적으로 이 하락한 부분에 대한 그 바운드가 나올 거예요. 바운드 나올 때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좀 나왔다가 시간이 좀 오랫동안 좀 지났을 때 바닥에서의 그 기간 조정이 완전히 끝났을 때 그때 한번 재매수해 보시란 말씀을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줄여가면서 정리를 하시란 말씀드립니다. 네, 제이스택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BGF 접수되어 있고요. 3030님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매수가 7,515원, 비중 7% 싣고 계십니다. 세 분의 의견 살펴볼게요. 하나, 둘, 셋. 그래도 초록색이 많이 보이네요. 일단은 지금 저점이다 싶어서 들어가신 걸까요? 정재훈 위원님? 그렇죠. 저점이다 싶어서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내수 섹터의 흐름들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괜찮고요. 뭐 오늘 들어가신 게 아닌가? 최근에 좀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7,500원대면 아무래도 오늘 들어가신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일단 기준을 좀 잡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점 자리대가 7,400원인데 좀 타이트하게 7,4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 손절로 좀 대응하는 전략 그 부분들이 좀 좋을 것 같고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기업이 좀 분할을 하고 나서 주가에 대한 반영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기관 쪽에 있어서의 보유 비중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데 외국인 쪽의 보유 비중이 급격하게 좀 감소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이 외국인 쪽의 수급 부담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대주주의 지분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상당히 좀 많아요. 거의 70%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반등 흐름들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긴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적으로 8,000원대 초반권역에 좀 오게 된다라면 여기서는 좀 분할로 챙겨 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모습들을 보였을 때 그때 추세를 끌고 갈지 아니면은 그냥 팔고 다시 볼지 그때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BGF 상담까지 나눠봤습니다. 다음 상담은 페노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5327님께서는 페노션을 4,465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일단은 새 전문위원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분 다 중립 의견이시거든요. 여승재 위원님. 네, 제가 이제 중립 의견 드렸던 부분은요. 내일 실적 발표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실적 나오는 거 보고 매수를 하셨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실적 발표 지금 시즌이잖아요. 지금 1분기. 그러면 매수하려는 종목이 언제 실적 발표를 하는지 좀 찾아보셔야 돼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라면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확인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지금 실적 예상치죠. 컨센서스. 예상치. 컨센서스는 전분기 대비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해서 전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안 좋게 발표될 거로 지금 컨센서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안 좋게 나오게 되면은 증권가에서 해석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죠. 예상치에 부합했다. 예상치에 못 미쳤다, 서프라이즈하다 자기들끼리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 개인 투자자들은 힘이 없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시장 대비 지금 글로벌 교역량 대비해서 또는 잘했다라고 생각되지만은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뭐 잘못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 조금 실적 발표 되는 시점에서 좀 변동성이 제공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셨으면은 4,465원이면은 이제 어제나 뭐 이렇게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30%는 성급하셨다라는 부분이죠. 30%는 성급했다. 한 15% 정도, 15% 이내로 매수하고 실적 발표 나오는 거 보고 내가 좀 추가 매수를 하든지 이런 계획적인 전략이 좀 미흡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뭐 진입은 하셨으니까는요.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은요. 제가 4,200원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00원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이제 BDI 지수 같은 경우에 이 페노션 국내 대표 벌크선사예요. 따라서 이제 BDI 지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BDI 지수가 조금 반등은 가격이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제 상승 시에 주가가 반등 시에는 주간 흐름으로 돌려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간 흐름으로 돌려놓고 보면 자, 완만한 조정 추세. 완만한 조정 추세를 이제 막 벗겨내려는 시도가 나오는 거예요. 벗겨내려는 시도가 나오는 거고 또 가격적으로 5,000원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면 한 4,800원서부터 5,000원 가격은 좀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가 상승 시에는 4,700원서부터 위로 4,700원, 800원, 900원, 5,000원 가격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페노션까지 저희 배트맨 2부에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코너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장 인기 있는 코너죠. 종목 진품 명품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전문위원분들께서 일단은 가지고 오신 종목들에 대해서 각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종목에 대해서 적정 가격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세 분의 의견을 시청자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종목 진품 명품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인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진품 명품 첫 번째 종목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45% 하락하면서 오늘장 33,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YG 엔터 1분기 실적 부진의 하락세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세 분께서 일단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적정 매수 가격 각자의 의견 화이트보드에 적어주시고요. 목표가까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버닝썬 사태로 더욱더 주가가 타격을 입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실적이 아니더라도 지금 접근하기에는 정말 너무 위험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우리 전문위원분들께서는 과연 매수 가격을 적으셨는지 아니면은 패스의 의견이 더 많을지 궁금합니다.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세 분 다 매수 보류 의견이십니다.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이게 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하잖아요. 그 미꾸라지는 어떤 미꾸라지인지 아실 거고 빅뱅의 멤버죠.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미지에 대한 실추가 좀 상당히 크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애널리스트 분들도 가장 이게 이익적인 부분들 추정하기가 좀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가 컨텐츠 쪽, 엔터 쪽이 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우리 양숙 하체계 전문위원님은 왜 매수 보류를 하셨나요? 우리가 아무리 주식에 돈을 번다고 하지만은 사회적인 그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를 조금 보류를 했던 거고, 그리고 이게 빅뱅의 그 승리 멤버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뭐 탑이라든가 또 기타 뭐 다른 또 연예인들도 소속 연예인들도 마약 관련해, 뭐 대마 관련해서 계속해서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잡음이 있을 때 그 양현석 대표가 빨리 그걸 좀 차단을 했었더라면은 이런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볼 때 그 전에 그 사전에 좀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속 있었는데 좀 방어를 하지 못한 부분. 그만큼 대표가 물론 이제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관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때라도
소속 연예인들을 조금 교육을 좀 시켜서 좀 잘 좀 했더라면은 이런 사태까지 안 왔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금 마이너스를 좀 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죠. 맞는 말씀만 하셨어요. 네. 그럼 우리 여승재 전문위원님은 왜 매수 보류를? 뭐 저라고 뭐 크게 다른 의견 아니고요. 네. 다른 의견 아니고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떤? 연기금이 이걸 왜 이렇게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글쎄요. 거의 뭐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같이 투자하나 보죠. 이게 연기금은 연기금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 세금이죠. 예. 네. 각종 근로소득자들한테 원전 징수하고 네. 국민들의 돈인데 국민 생각하고 반대로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이상해요, 연기금. 그게 참 미스테리하다라는 얘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근데 남들이 노할 때 예스 이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연기금? 옛날 광고 있었죠. 네. 남들이 노할 때 예스. 그런 거 하는 게 아닐까요? 어렵습니다. 일단 저도 매수 보류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의 YG엔터를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 거예요. 버닝썬 뭐 이런 부분들. 사실 엔터주주 중에서 저는 되게 제일 좋아했었어요. YG엔터를. 왜냐면 제 빅뱅의 대성이의 팬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아했었는데 요번 일을 계기로 해서 조금 안 보이던 사람이 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JYP입니다. 상당히 그 인성교육이나 이런 분은 상당히 좀 잘한 그런 사업가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조금 아까 하치기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뭐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그 시장이 좀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그냥 조금 떨어져 있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조금 더 빠르게 다음 종목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장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에요. 어떤 종목인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진품명품, 종목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8% 가까이 오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제재 효력정지 2심 승소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다시금 30만 원 선으로 올라왔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서 승소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장중에 삼바 8%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세 분의 의견 조금 빠르게 좀 짧게 의견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달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분들 톡방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 종가는요, 지금 30만 6,500원에서 마감이 됐는데 일단 여승재 위원께서는 보류, 정재현 위원께서는 29만 5천 원 내려왔을 때 잡아보자. 하치기 위원께서는 더 내려왔을 때 17만 5천 원까지 내려왔을 때 잡아보자라고 하셨어요. 일단 세 분께서 빠르게 좀 의견 좀 전달 좀 해주실까요? 예, 이거는 뭐 여승재 전문위원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대됩니다.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많이 준비했는데 짧게 자꾸 얘기를 하라 그래가지고 시간 할애를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정리가 좀 어려운데 네. 일단 제가 보류 의견을 드렸던 것은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너무 많은 간섭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해서 제가 보류 의견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분식회계 관련해서 정말 있었던 것인지도 사실 의문이죠. 참여연대에서 이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더라면 완전 자본 잠식에 빠져서 상장이 안 됐을 것이다. 상장 예비심사에 통과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했는데 작년에 결과가 나왔잖아요. 분식회계는 아니다.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에. 근데 지금 초점이 어디로 가고 있죠 또? 경영권 승계 이재용 부회장 쪽으로 다시 또 검찰에서 초점을 맞춰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또 모르겠어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부에서 제약바이오를 적극 육성 장려하겠다라는 부분하고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뭐 이런 부분들하고 경영권 승계하고 어떤 것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갖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인지는 저도 사실은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너무 많은 간섭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보류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제가 개인 투자자라면 천천히 매수, 보게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아쉽지만 저희가 오늘은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여승재위원의 의견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음 또 다른 정보들은 전문위원분들의 개인 톡방에 찾아가셔가지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배트맨 2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세 분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트맨 여기서 마치지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샘플러스 검색하시면 전문위원분들의 개인 톡방 무료로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8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